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파트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페이지를 참고해서 우리 제목으로 오죠. 일단 우리 지금 이제 3.1운동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먼저 좀 보게 되면 일단 그 3.1운동을 전후해서 이제 국내외 여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외 여러 지역을 본다는 거는 국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국외도 있겠죠. 근데 이 국외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일단은 중국이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좀 더 이제 많이 했다는 거 우리가 좀 더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연해주에도 있었다라는 거를 좀 더 알아두면 좀 더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여러 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선후해서 이제 민족운동을 통합을 또는 민족운동을 실시하기 위한 이제 지도단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세 개를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연해주 지역에서의 대한국민의회,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성정부 수립안. 그래서 요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한성정부 수립안이 발표가 되어서 이거를 이제 지도에서는 한성정부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본문에 좀 더 수립안으로 좀 더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3.1운동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족운동을 이끌 이제 지도부의 필요성을 이제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자체가 잘 안 되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리더 격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할지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할지가 되는데 그 연해주나 또는 이제 중국의 장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 그 연해주 지역은 딱 보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들어오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좀 이제 무장투쟁을 좀 더 주장하는 이 편이 좀 강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가 대표적인데 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교 쪽이 좀 강해요. 그래서 외교 쪽으로 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역, 한성 정부는 이제 여기 국내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총독부의 감시가 좀 심할 거고, 그래서 일단 정통성은 한성 정부로 하되 이제 중심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어디에 좀 많이 모여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냐 아니면 상하이로 가냐 이걸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 5개월 뒤이던 9월달에는 이제 어디 바로 상하이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 상하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 한선정부 등 여러가지 정부를 통합을 해서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시정부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바로 상권 분립,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요즘과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바로 민주공화정이다. 그래서 지금도 알겠지만 바로 자료실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 이제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굉장히 중요한 멘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년 9월 달에 이제 조직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인민조직, 그리고 주권이 황제가 아니라 인민 전체, 인민은 평등 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독립협회라든가 개혁파들의 움직임, 이런 동원농민운동의 주장들 이게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뭐가 있는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그 이제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고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국내외의
연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하이가 국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백성들 또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한반도 아니고, 그래서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교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 독립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방법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연결하는 장치로서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국외에서도 우리의 활동을 이렇게 남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지요. 독립신문이라든가 독립공채 발행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제 국내외의 활동을 연결하는 그리고 확대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은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임시정부의 활동, 이런 활동 중에서 우리가 상하이에 있었던 거는 바로 외교였죠. 그래서 이런 국제적으로 여론화하는 데 노력을 했다. 그래서 뭐 이제 파리 강화회의의 청원서 제출이라든가 또는 구미위원부 설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 활동을 주도를 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임시정부의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총독부한테는 좀 좋진 않겠죠. 왜냐면 이제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뺏었고, 그리고 한일 병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나름대로 절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좀 바깥에 계속 이제 풍겼던 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이제 감시하고 또는 탄압하고 이런 걸 이제 억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밀 조직이었던 연통제와 교통국을 드러냈고, 그리고 이제 강대국의 외면이 있었습니다. 헤이그 특사 때도 헤이그 특사 때도 그랬겠지만, 이런 강대국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식민지의 상황에는 좀 더 눈을 감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활동 자체가 이제 좀 더 위축되었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유방법, 이 부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한 갈등이죠. 그래서 이 갈등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갈등이란 거는 이제 외교 독립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 이 강대국들이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장투쟁으로 가자. 그래서 이 외교 독립파는 아무래도 상하이라든가 미국이 있겠죠. 하이나 미국, 무장투쟁은 아무래도 연해조족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수업 때 배우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또 탄핵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게 첫 번째 사례라고 하면, 이제 헌법으로서는요, 임시정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탄핵을 당했던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과정, 이런 걸 좀 잘 이해하고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교실에서 봅시다.